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최근에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먼저 유치권은요 타인이에요. 타인. 그래서 여기서 타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타인은 누구를 타인이라고 하냐면요. 일단은요 뭐죠 유치권자 이외의자. 그래서 이외의자를 무조건 다 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반드시 물건이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내 것만 아니면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수급인이에요. 특히 중요한 것은 수급인은 세 가지. 공사대금, 수급인의 공사대금 그건 유치권이 돼요. 수급인이요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그것은 안 돼요. 왜? 자기 것이니까. 이 재료와 노력으로 한 것을 만약에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그럼 이것은 또 돼요. 도급인 것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단 수급인이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수급인이 공사업자죠. 그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그것은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자기 돈으로 짓는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하자 합의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 돈으로 건물을 건축했어도 그 물건은 도급인 소유예요. 그러면 그때는 유치권이 돼. 타인이요 여기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에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요. 여기서 물건은 뭐다? 여기서 동산이 있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죠. 특히 여러분 부동산의 경우는 뭐를 하잖아요? 등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경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되면은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고 경매가 되면 인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되면은 소멸하지 않는다. 원래 인수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등기를 하지 않죠.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법정이라고 그래요. 법정. 법률의 개정. 그래서 법정주의니까 합의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는 없어. 합의로는 절대 안 돼. 법정이니까. 그래서 유치권을 두 사람이 합의로 설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 그래서 우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누군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 등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뭘 하잖아요? 배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요. 그래서 적법 점유라고 그래서 유치권은요 불법 점유인 것은 안 되겠죠. 또 불법 점유가 안 되는 건 세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더 있어. 뭐가 있죠? 불법 주의토지 통행권, 통행지역권, 유치권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법 점유니까 그러면 뭐다? 임대차 해지 후 임대차가 해지가 되고 난 다음에 비용을 지출했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뭐죠? 절도범 있죠?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것은 적법 점유가 아니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물건이나 유가증권 적법을 점유해서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발생한 채권 이게 아주 중요하죠.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물건이나 유가증권. 그래서 뭐는 안 된다? 첫 번째요. 임대인 사람이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안 돼. 사람이니까.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권리금 안 돼. 권리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안 돼. 그래서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안 준다 해서 유치권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안 되는데요. 이 매매대금은 뭐가 있냐? 첫 번째요. 공사할 때 자재납품대금이에요. 자재납품대금. 여기서는 유치권 안 돼요. 자재납품대금. 우리가 공사를 할 때요. 다른 데서 이렇게 지금 뭐죠? 다른 골재상 이런 데서 자재를 납품받아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럴 때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약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죠. 이거 안 돼요. 매매대금이니까 안 돼요. 세 번째로 뭐가 있죠? 부속물 매수대금. 우리가 부속물 매수청권이죠. 부속물 매수대금하고요. 또 뭐가 있어요? 지상물 매수대금. 이거 안 돼요. 돈이니까. 뭐죠? 매매대금이니까.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다? 권리금 안 되고 보증금 안 되고 매매금 안 된다. 이 말만 잘 알고 있어도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발생한 채권으로부터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돈 갚을 날짜. 그래서 변제기는 뭐냐? 변제기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전송 요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변제기는요. 변제기에서 뭐가 있다? 유익비요. 유익비에 보면 상환 기간을 허여하죠. 허여한단 말은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준다. 우리가요, 자동차를 수리했잖아요. 그럼 수리비 채권이 나오죠. 그럼 수리비 채권이 나왔는데 돈 갚을 날짜를 한 달 연기해줘. 그럼 한 달 있다 돈을 갚는 거잖아요. 한 달 있다 변제기잖아요. 아직은 변제기가 아니죠. 그럼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허여하면 그래서 유치권이 뭐가 된다?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 만다 이렇게 상환가 허여해지죠. 이것을 우리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유치권 배제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돼.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변제기에 뭐 할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이 불가분성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 다 받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시계를요 수리했는데 10만 원이에요. 8만 원 받았어. 아직 2만 원 남았어. 그래도 시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반환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 302호하고요 302호하고 여기 303호 303호를요 이 두 가지가 다 누구냐? 갑소유인데요. 이것을 의리요 수리를 했어. 의리 수리를 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두 개를요 가볍게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 100 이렇게 200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두 개를 점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303호만 점유를 했어.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돈 안 주니까 둘 다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303호만 점유했다 이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이 점유라는 것은 뭐죠? 유치권이죠. 이 유치권은요 먼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피담보 채권은 얼마의 피담보 채권이 얼마? 피담보 채권 얼마? 100이다 200이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뭐 서로요 건물이 달라도 우리는요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대금 각각의 공사대금이 아니고 공사대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200 다. 그런데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몇 호에 대해서 유치권이다? 302호 303호 다 303호만이다. 이것은 303호만이에요. 왜요?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02호는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경매 청구. 그럼 돈 안 주면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경매를 청구할 때는 몇 호를 경매를 청구해야 돼요? 302호다 303호다 둘 다다. 유치권이 있는 303호만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유치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변제받을 때까지 불가분성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계약에서 체결을 하게 되면 이 비용 다 합해서 이 돈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유치는 뭐예요? 유치는 유치께서 변제할 때까지 유치하는 거죠? 유치는 뭐가 유치다?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유치한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온다? 인도를 거절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점유는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전송 요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점유에서 점유를 침탈당하면 그럼 어떻게 침탈? 누군가가 점유를 빼앗아갔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이걸 뭐는다? 점유를 뭐랬다?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 소멸이에요. 유치권은 소멸하고요. 소멸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치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고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가 됐어? 침탈됐죠. 침탈이 됐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요? 유치권은 뭘 한다? 점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가 이렇게 침탈되죠? 침탈되면 뭐가 없다? 추구표가 없어요. 추구표 없어요. 유치권이 그 자리에서 소멸하니까 추구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을 뭐가 없다? 아까 뭐가 없어? 우선 변제권 없죠? 추구표가 없어. 추구비란 게 뭐죠? 추구 봐봐. 내가요, 이 건물 있지, 이 건물. 이 건물에 내가요, 갑의 건물, 갑이 소유예요? 갑이 소유하는 건물에 내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 우리가 저당을 잡을 때는 사람 머리 위에다 잡아요? 건물에다 잡아요? 이걸 알아야 돼. 건물에다 잡죠? 자, 건물은 가만히 있죠? 그럼 내 저당권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이냐? 건물주가 바뀌어. 갑이 그한테 집을 팔아. 그럼 건물주가 바뀌었죠? 그래도 내가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마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저당권이 갑에서 있다가 을한테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을한테 쫓아가는 거와 똑같죠. 계속 여기 있으니까. 을이 또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나는 이 건물에 저당을 잡았는데 소유자가 바뀌니까 마치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와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그걸 추급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은 누군가가 점유를 침탈하죠.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해야 되는데, 점유를 해야 되는데, 침탈하면 어떻게 돼? 점유가 상실이죠. 그럼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치권이 없는데, 유치권으로 쫓아간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추급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는 등기가 없으니까 순서의 서열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 추구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추구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요, 내가요, 만약에 내가 이걸 수리했는데 안 주면 내가 직접 잡으면 되죠? 그걸 무슨 점유라고 그래? 직접 점유. 그래서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 건물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안 줘. 그럼 내가 경비한테 당신이 이 집 좀 잡고 있어. 그러면 경비가 뭔다? 경비가 뭐? 경비가 직접 점유죠? 그 다음 내가 경비를 통해서 무슨 점유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어떤 건 안 된다, 어떤 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직접 점유시키면 안 된다? 채무자.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고,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한다? 간접 점유. 그럼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점유자로 채무자가 직접 점유고, 간접 점유 유치권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유치권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되는데, 채무자가 직접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요,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는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점유가 침탈당하죠? 침탈당하면 점유보호 청권 행사하죠. 이 점유보호 청권은 몇 년 안에 행사하죠? 1년. 1년 이거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요. 출소. 소송을 통해서 1년 안에. 그러니까 이걸 승소했어. 승소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점유. 그래서 승소하고 나서 점유를 뭐를 해야? 회복. 다른 말로 점유를 뭐를 해야? 회수. 다른 말로 뭐를 해야? 반환받아야. 반환받아야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승소 판결했다고 할지라도 물건을 회수하지 않으면,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부활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유치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봐봐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유치권이 뭐야? 유치권이 뭐야? 유치권이 뭐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채권하고 점유를 해야 돼. 돈 수리하고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잡고 있는 걸 유치권이라고 그래. 한번 볼까요? 여기요. 채권이요. 2월 1일 발생했고 점유를 2월 3일 했어. 그러면 2월 3일 날 유치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2월 5일인데요. 여기는요. 2월 2일이야. 그러면 2월 5일 날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해. 보통 우리 보면 수리를 하다 보니까 먼저 물건을 넘겨받았는데 수리가 늦게 끝난 경우 있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2월 1일 날 수리가 끝났는데 2월 1일 보통 점유하지,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2월 1일 채권인데 2월 1일 점유하면 두 개는 연관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요. 2월 1일인데 2월 3일이고 2월 1일인데 2월 5일이죠. 관련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걸 말한다.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결련성을 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채권이 있고 나중에 점유해도 되고 먼저 잡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유치권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걸 봐봐. 여기는요.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요.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물어보냐. 우리가 이제 압류와의 관계를 다시 봐야 돼. 압류와 관계.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여기 2월 1일 애가요. 저당을 잡았어. 저당권 잡았어. 또는요. 여기요. 두 번째 뭐냐. 여기요. 가압류를 잡았어. 가압류. 잘 봐, 여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요. 여기 5월 1일 날 저당권에서 경매를 뭐란다?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 가압류가 있으면 경매 못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경매를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여기요. 3월 1일 날 뭐가 있냐? 여기 유치권이 있어. 유치권. 그러니까 뭐죠? 저당권 잡고 난 다음에 여기요. 경매 개시 등기, 압류 등기가 있기 전에 유치권이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나 압류 등기 후 여기요. 6월 1일 날 뭐가 있다?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 개시 등기, 기입 등기나 압류로 인해서 뭐가 있다? 경락인. 다른 말로 이걸 뭐라 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매수인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경락인이죠? 매수인이라고 해요 보통. 그럼 어떻게 한다? 경매 기입 등기가 있기 전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요, 을이 경락을 받았다 해봐. 경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유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말한다. 이 사람한테 너가 경락 받았어도 나 이 돈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너한테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 아무튼 봐봐. 이렇게 나와. 항상 뭐가 나오냐? 먼저 채권이 발생했는데 압류 후에 점유했다는 말이 나와. 그리고 우리가 채권하고 점유를 같이 해야 유치권이라고 했죠. 채권이 먼저 있는데 압류 후에 점유를 했어. 그러니까 유치권은 압류 후 유치권이죠. 이것은 경락인에게 자기가 유치권자로서 물건을 나한테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는 여기까지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항상 봐봐.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다.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다. 뭐가 기준이다? 압류나 우리가 경매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을 경매할 때는 그 저당권을 경매가 시작됐다고 등기부에다 쓰거든요. 그걸 경매가 시작됐다 개시. 처음 쓰는 걸 말한다 기입이라고 그래. 기입. 그러니까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라고 그래. 보통 우리가 가압류에 의해서 판결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압류를 해. 그걸 압류 등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고 이 말이 중요하다고. 뭐가 기준이다? 경매 개시 등기나 압류가 기준이다.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 후 유치권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후 유치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채권하고 점유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하나를 보면 이제 뭘 하나 보냐면 유치권에서는요. 채권과 물권의 관계를 보면 돼요. 채권과 물권. 거의 유치권은 여기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채권과 물권은 뭐죠? 채권은 누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 물권은 누가 누구한테? 사람하고 물건. 알겠죠? 그럼 봐. 이 갑의 건물이 있죠. 갑의 건물을 을이 수리를 했어. 수리해달라고 해서. 그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어요. 얘가 돈을 안 주니까 지금 을이 이 갑의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 유치.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갑이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이 됐어. 경락인. 이걸 매수인 됐다 이 말이죠. 매수인, 다른 말로 경락인이 됐다 이 말이죠. 매수인, 경락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누가 있죠? 지금 을이 있죠. 을이 있죠? 그러면요 여기서요 이 을은 이 자기가 돈 1,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병한테 변제 청구해야 되는가? 경매가 됐으니까 변제 청구해야 되는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유치권.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요 이 갑한테 변제를 청구해야 되는가? 변제 청구, 변초인가? 여기 유치권을 주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죠.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응?
여기 봐봐요. 여기 을이죠. 을이죠. 을은요, 이 병한테 무슨 청구? 변제 청구. 안 된다 이 말이지. 왜요? 채권이에요. 변제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을이 갑에게 특정인한테만 청구해. 수리시킨 사람한테만 청구해. 다른 사람한테는 청구를 못해. 그런데 유치권은 누구한테 한다? 유치권은 세상 누구한테나, 세상 누구한테나 유치권 행사를 해. 이게 아주 중요해.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냐? 이 차가 있는데요. 이 차가 갑의 거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그런데 이것을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이 차를 빌린 사람이야. 이 차를 렌트카를 했어.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한테요, 수리를 맡겼어. 수리업자예요. 수리해가지고 1,000만 원이 나서 1,000만 원? 채권이죠. 채권. 그런데 그런 병은요, 이 차 주인은 갑이고요. 이거 빌린 사람은 을인데요. 을이 지금 수리를 맡겨서 1,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수리비를 갑한테 청구해요? 을한테 청구해요? 누구한테 청구한다? 여기서 수리비를 누구한테 청구하냐? 수리비를요, 여기서 을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수리를 맡긴 사람이 채무자니까. 아무리 차 주인이 갑이어도 갑에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수리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물건을 뭘 해야 돼? 점유해야지. 점유해서 변제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뭘 한다? 인도를 뭐를 해? 거절하죠. 인도를 거절, 세상 누구에게나. 유치권은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우리가 유치권은 누구한테나, 세상 누구한테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돈 갚으라고는 나한테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요, 자기요, 아빠요, 셔츠가 있어. 셔츠 갖다가 아빠가요, 가서 이거 세탁소 좀 갔다 와. 그냥 갖다 맡겼단 말이죠. 그럼 세탁소 주인은 아무리 셔츠 주인이 있다가 할지라도 셔츠 주인은 아빠한테 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셔츠를 다른 제자들하고 맡긴 사람, 그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돈은. 그런데 돈 안 주면 유치를 해야 되겠죠. 유치는 누구한테? 세상 누구에게나. 그래서 절대권, 대세권이다, 절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면은 병에 승낙이 있어야 소멸을 해. 병의 승낙이 이게 중요하죠. 유치권 소멸 청구, 상당한 담보 제공 다 중요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상당이다, 채권의 상당이다? 뭐의 상당이다? 채권의 상당한 이 말이죠. 만약 이게 BMW라고 해봐. BMW의 상당한 그러면 벤츠를 하나 사놓고 가져와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알죠? 다른 물건을 맡기고 내 차 돌려달라고 하는 게 뭐죠?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봐봐. 소멸을 청구한다 말이 무슨 말이죠? 소멸을 청구한다? 그러면 유치권이 있다는 것은 병이 지금 물건을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잡고 있다. 그것을 소멸한단 말이에요. 소멸을 청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너 잡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나한테 뭐를 해라? 반환해라. 그래서 소멸 청구는 반환 청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하냐?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반환을 청구한단 말은 유치권이 뭐가 됐다? 소멸했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장난이니까. 그런데 봐봐. 청구라는 말 앞에 소멸이란 말 있죠. 몇 번 얘기했죠? 청구라는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에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바로 형성권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 병에 승낙이 있어야 소멸한다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딱 하나가 예외가 있어. 예외가.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청구, 증액 청구, 감액 청구, 소멸 청구.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을 쓰면 형성권인데 유일하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병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돈 100만 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돈 100만 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안 줘. 그러면 계속 유치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치 못하니까 이 병이 채무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소유자를 얘기해. 알겠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대여, 또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사용할 수 있어. 사용, 이렇게 세 가지. 승낙을 받아야 돼. 승낙 없이 대여, 담보 제공을 사용하면 그러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를 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소멸 청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침을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대여, 담보 제공, 사용이죠. 됐나요 지금? 그럼 다시 한번 봐. 여기서 대여하면 뭐가 나와? 차 빌려주면 뭐가 나와? 렌트비가 나오죠. 대여료가 나오죠. 대여료. 그럼 대여료를 뭐라고 그래? 이것을 과시라고 그래요. 과시. 이 과시를 유치권자가 수취해. 자기가 유치권자가 대신 받아. 우리가 지금 여기 1,000만 원 너무 많으니까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인데요. 이 100만 원에 돈을 안 주니까 이 병이 갑의 차를 다른 사람한테 렌트카를 줘. 렌트카를 줬더니 한 달에 하루에요 10만 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10만 원. 이것을 과시라고 그래. 이것을 내가 유치권자가 수치를 해. 그래서 100 마이너스 10. 그럼 얼마가 되죠? 90. 그럼 90도 또 빌려주죠? 10. 그럼 얼마? 80. 쭉쭉쭉쭉 10. 그 다음에 10. 그러면 어떤 0 이렇게 되죠. 0이 되면은 돈 다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요 잡아 과시를 수취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10씩 이렇게 빼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우선 충당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하도 돈 안 주니까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 100만 원에서 공제 나간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선 충당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더 봐. 여기서 받은 과실이 금전이 아니다. 금전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돼. 경매. 금전이 아니면 경매를 해. 금전 아니죠? 그러면 뭐를 해? 경매를 해. 경매.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우선 충당이죠. 충당할 때는 어떻게 충당을 해요? 충당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충당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갚을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 있어. 그때는 충당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변제한다고 하지. 1000만 원 중에서 100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갚을 돈은 100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원금이 있을 수 있고 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원금부터 먼저 공제하느냐 이자부터 먼저 공제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 그러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원금이 많은 게 좋잖아요. 그래야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먼저 이자부터 떼라고 법에 나와 있어. 그냥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이자부터 공제해. 그럼 이자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공제해. 그래 원금이 또 많아야 이자가 또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충당할 때는 어떻게 한다? 충당할 때는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원금을 공제하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다 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되는 게 있어. 승낙이 없어도. 그걸 뭐라 한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고 해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고 해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요? 이것은 그것은 적법이에요. 적법이니까 불법 행위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승낙 없어도 보존은 적법이에요. 보존이 뭐죠? 현 상태를 유지하죠. 이런 봐봐. 여자분들이요 학원 오실 때 기초화장은 최소한 하고 오시죠. 그럼 그 기초화장이 뭐죠? 현재 상태를 최소한 유지하는 거죠. 그걸 보존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요 어디 약속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 와서 좀 더 예쁘게 화장하고 오죠. 그럼 옆에서 물어보잖아요. 오늘 어디 좋은 데 갈 때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뭐요? 그건 보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알겠죠? 보면 되죠. 한번 봐봐. 보존인지 아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존은 남한테 물어볼 필요 없죠. 최소한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존을 위한 것은 승낙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법이야. 하지만 뭐가 있다? 사용이익이 있어. 사용이익. 또 나오죠.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런데 뭐가 보존이죠? 뭐가 보존이죠? 보존이 뭐냐면 내가 수리한 집에 수리한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 이걸 보존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요 원룸이죠. 원룸을 내가 수리했어.
그래서 벽지를 발랐어. 돈 안 주는 거예요. 한 달 원룸비가 60만 원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30만 원이란 말이죠. 벽지를 발랐는데 돈을 안 줘. 돈 받을 때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을 보존이라고 그래. 주인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적법 불법? 적법. 하지만 뭐를 반환해? 사용이익. 한 달 이 집 월세가 60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루에 얼마씩이야? 2만 원 꼴이죠. 2만 원씩 까이는 거예요. 보름 자면은 빈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이대면 돼, 안 돼? 그러면 김은국대. 그러면 무조건 들이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판단을 해야죠. 알겠죠? 내가 여기서 자야 될 것인지,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냥 밖에다가 뭐를 발라가지고 출입을 금지시킬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여기가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수리한 집에 거주해서 들어가는 것, 그걸 보존에 한 사용이고 적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다? 기본적으로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유치권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봐. 뭐를 보냐면 유치권에도 비용이 있어.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이 차를 지금 유치하고 있어. 딱 보니까 천정에서요. 차 천정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차를 주차를 시켜놨는데. 그럼 계속 빗방울 떨어지라고 박수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선관 주의 의무로 관리를 해야 돼. 알겠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되니까 빗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수리를 해야죠. 이 빗물이 떨어진 수리를 뭐라 한다? 피로비라고 하죠. 그럼 비용이 또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더면서 또 유치권 행사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피로비 유익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유치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뭘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하나는 뭐 하든지 간이 변제 충당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경매를 말한다.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가 있고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있어. 그런데 아까 유치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해야지 1번, 2번, 3번 순서를 나눌 수가 있는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순서를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안 돼. 환가가 뭐죠? 환이 뭐요? 바꾼다. 가가 뭐죠? 가치로. 그러니까 이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것을 환가라고 그래. 돈으로 바꿔서 거기서 내 돈 받아가겠다. 수리비 받아가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선 변제는 내가 경매해가지고 순서대로 받아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순서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뭐라고?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법조문에. 그런데 그 변제란 말 앞에 우선이란 말을 붙여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그러면 큰일 나. 그냥 변제를 받기 위하여. 우선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냥 뭐라고? 변제를 받기 위하여 말 수 있다 경매. 간이 변제 충당은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내가요 이거 좀 수리해달라고 했어. 이게 다 터져가지고 실로 좀 꼬매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바느질로 꼬매했어. 얼마냐 물어보니까 1,000원이래. 기분 나빠서 안 찾아왔어. 그러면은 이걸 꼬맨 사람은 이게 자기는 쓸 데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그 원래는 이거 안 하면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다 낡아가지고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있으면 뭐해 또? 경매하려고 하니까 경매비용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이렇게. 정당한 이유. 알겠죠?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 감정인 평가를 받아고 법원에다가 신고를 해. 법원에다가. 뭐다? 법원에다가 치면 나 이거 그냥 내가 먹을게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뭘 한다? 채무자한테 미리 통지를 해야 돼. 왜요? 이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 없어? 있죠. 자기네 딸내미가요 첫 출근해가지고 처음에 돈을 받았는데 여기요 이 뭐죠 먼지털기를 또 사줘. 먼지털기 아니 이거 뭐지? 분필 지우개를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끝까지.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하죠. 그러니까요 채무자한테 돈에 가치와 관계없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통지를 하라 이 말이죠.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간이 변제 충당이라서 간단히 변제 충당한다 이 말인데, 여기는 질권에는 이게 있는데, 질권 어디는 없다? 저
상권에는 이 말이 없는 거예요. 간이변적 충당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제 유치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과 항변권인데, 자, 지금부터 봐. 그럼 유치권이 뭐예요? 유치권. 응?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그렇게 물건, 죄송해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물건이죠? 유치권은 뭘 한다? 점유를 하죠. 점유? 내가 아까요, 여기서 지상권에서 얘기하려다 안 했어요. 왜냐면 설명을 여기서 해야지 더 정확하니까요. 자요, 점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유치권은 타담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알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자기 물건이에요? 타인의 물건이에요? 오케이. 타인의 물건이요? 타인의 물건, 이렇게. 유치권은. 그런데 항변권은요? 동시에 항변권은 뭐죠? 둘이 매매계약을 했죠. 매매계약하면 을은 나한테 돈, 잔금을 줘야죠. 나는 그래야지 모르죠. 등기 서류를 주죠. 이 두 개는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잔금을 주지 않으면 나도 등기 서류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걸 뭐죠? 동시행 항변권이죠. 항변권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이고 이것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다담보 제공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요, 자기 채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이제 지금부터 점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럼 점유라는 말이 뭐죠? 점유? 점유라는 것은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배타적. 배타적 지배,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보면 공동소유죠. 공동소유 보면 항상 뭐라고 나오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 꼭 나와. 배타적. 그 말은 나 혼자만,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나 혼자만. 그러니까 우리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점유하고 있죠. 점유를 두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어, 없어? 원칙 안 되죠. 그러니까 내 혼자 점유하죠? 그럼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유란 말은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 여기요, 토지, 이 일필지 토지 정부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했어. 법정지상권이. 그 성립한 지상권의 일부에다가 또 전세를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전세권. 우리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게 가능한가, 이 말이죠. 전체 지상권 설정됐어. 이 설정된 지상권의 일부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자, 전세권을 뭘 한다? 점유를 해. 지상권 뭘 한다? 점유를 해. 둘 다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둘 다 배타적이니까 같은 부분을 같이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요, 일필지 전부의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는데 그 성립한 토지의 일부에다가 다시 전세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요. 둘이 부부다. 부부인데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뭐죠, 내 와이프를요 같이 살자고 쫓아다니면 돼, 안 돼? 안 돼. 왜요?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다? 배타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혼인신고가 뭐죠? 이 물건으로 보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이에요. 배타성은 둘이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뭐죠? 공동소유에서는 항상 배타적 사용, 배타적 지배, 그것은 그것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둘이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요, 유치권은 점유인데 항변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는 병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점유하고 하나는 점유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둘 다 점유한다 그러면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같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과 항변권 행사하면 이것은 적법이에요. 적법. 우리가 그냥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에게서 잡고 있다, 적법. 항변권에게서 잡고 있다, 적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을 항변한다. 항변. 법원에서 항변을 해. 항변했느냐 안 했느냐? 한다. 그럼 무슨 판결한다? 서로 교환해라. 뭐를? 급부.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피고가 뭐다? 전부. 무슨 판결이다? 패소, 판결을 받는다, 이 말이죠. 상환, 급부. 상환이라는 게 뭐죠? 서로가 교환하라, 이 말이죠. 여기 봐봐. 갑의 집을 을이요, 수리해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돈 안 주니까 유치라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요, 돈도 갚지도 않으면서
밑도 끝도 없이 갑이 그냥 갑자기 을한테 뭐라고 하냐? 내 집 돌려달라. 내 집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을이 이제 법에 이제 소송이 있으니까 판사가 오라가겠죠. 둘이 왔죠. 그래서 물어보죠. 야, 너 왜 남의 물건 가지고 있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었더니 을이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이 집을 수리했는데 저놈이 수리비를 안 주니까 잡고 있죠. 이렇게 얘기해. 아, 그럼 판사는 그럼 뭐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뭘 행사하고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치권.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자기 집 받아가려면은 뭘 해요? 돈 주고 받아가야죠. 그래서 판사가 뭐라 하냐? 알았어. 갑 너는 집 받아가려면 돈 줘. 수리비 줘. 을 너도 돈 받으려면 뭐를 줘? 집 줘. 이렇게. 이 돈하고 집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그래. 이 급부를 서로 상자, 서로 교환하라 이 말이죠. 그걸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뭐냐면, 갑이 을의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지겠어? 내 집 돌려달라고. 그런데 을은 수리비를 안 주니까 지금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놈이 같이 소송을 지게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법원에 안 가버려. 재판에 안 가. 왜? 자기는 당당하니까. 몇 번 안 가면? 2번. 2번 재판에 동일한 재판에 안 나가죠? 그러면은 갑의 청구에 대해서 자기가 승낙한 것으로 봐버려. 그걸 의제자백이라고 그래. 자백한 것으로 봐버려. 갑이 저놈이 지금 불법점유니까 내 거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안 오죠. 그러면 진짜 불법 점유한 것으로 봐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럼 패소죠. 그래서 피고가 누구죠? 을이죠. 을이 전부 패소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면요, 원고 입장에서는 뭐다? 원고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가 되겠죠. 반대니까.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유치권과 동시항벽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치권과 항벽권 행사하고 있어도 뭐는 찍는다? 뭐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뭐 한다? 진행한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 표현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시,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내가 이 물건을 수리했어. 갑이 나한테 수리를 맡겨서 수리했어. 수리가 끝나면은 도급은 3년의 소멸시효예요. 수리가 끝나면 그때부터 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돈 안 주니까 내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행사하든 말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돈 못 받는 거예요. 유치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돈 달라고 해가지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 그럼 판결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몇 년이다? 10년.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유치권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유치권은 먼저 사례형 문제로 나오는 것은, 최근에 사례형 문제 나온 것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 뭐죠? 여기 뭐죠? 여기 저당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압류가 있고,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 압류하고 난 후에 유치권.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박스형으로 나와가지고 사례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는 정답이 기억니은요 뭐냐면 여기 압류하기 전, 디귿 니을은 압류하고 난 후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무슨 말이겠죠? 우리 수준을 무시해서 나온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냥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또 나오면, 이제 사례형으로 문제로 나오면은 아주 간단하죠. 그것은 채권. 누구한테 변제를 청구하고, 누구한테는 인도를 청구하는가. 알겠죠? 그 유치권은 누구한테 행사하고, 채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가.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한테만, 물건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만. 물건의 소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알겠죠?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 청구하고, 유치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청구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해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승낙 없이 대여하죠. 대여. 그럼 승낙 없이 대여했어. 그러면요, 원래 갑의 건데 내가 유치권자인데 갑한테 묻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차 빌려줬어. 렌트카 빌려줬어. 그러면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물건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차를 빌려줘가지고 돈 10만 원 받았어. 그 10만 원 받은 거 내가 다시 갑한테 돌려줘야 돼. 알겠죠? 승낙 없이 하면은 그건 위법이죠. 그러니까 렌트를 줘가지고 렌트비를 받죠. 그건 돌려줘야 돼. 원래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고 내가 거기서 공제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내 말 지금 이해되셨죠? 알겠죠? 그것을 말한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